아침마다 피로하고 머리가 멍하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공복인데 왜 이러지? 하고 의아했던 경험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공복이면 혈당이 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혈당이 오르는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혈당 스파이크, 즉 새벽 혈당 급상승입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대화를 자주 나눕니다. 선생님, 밤엔 괜찮았는데 아침마다 수치가 높아요. 혹시 혈당계가 고장난 걸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드립니다. 기계는 멀쩡합니다. 대신 당신의 몸이 새벽 신호를 보내고 있죠. 밤새 몸은 쉬는 듯 보여도 속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간이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부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며 새벽 활동을 준비합니다. 젊을 때는 이 균형이 잘 맞아 혈당이 서서히 오르지만 나이가 들면 인슐린이 제때 반응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아침 혈당이 높게 시작됩니다. 즉, 공복 혈당이 높다는 건 몸이 이미 밤사이 과로 중이었다는 뜻이죠. 이 현상을 그냥 넘기면 하루의 혈당 리듬 전체가 무너집니다. 아침부터 혈당이 높게 시작되면 점심, 저녁으로 이어지며 하루 종일 피로와 졸음, 두통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 혈당은 오늘 하루의 컨디션표입니다. 한 68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단 걸 먹지 않는데도 왜 아침 혈당이 높을까요? 하시길래 새벽 5시 혈당을 측정해 보자고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는 동안 이미 130을 넘겼던 겁니다. 이걸 확인한 뒤 그녀는 새벽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아침 혈당은 105로 안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아침 혈당의 비밀은 밤의 생리 리듬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장에서 왜 하필 아침에만 혈당이 오르는지 그 생리학적 이유를 차근히 풀어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건강 회복의 첫 단서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요? 라고 묻습니다. 물론 식사 습관도 영향을 주지만 아침 혈당이 유독 높아지는 주된 이유는 우리 몸 안의 새벽 호르몬 시계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적으로 새벽 현상 다운 페노메논이라 불리는 생리적 변화입니다. 당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몸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간은 포도당을 조금씩 혈액 속으로 내보내고 부신에서는 코르티솔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두 호르몬은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를 준비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이때 인슐린이 그 신호를 따라가지 못할 때 생깁니다. 젊을 때는 인슐린이 재빨리 반응해 혈당을 잡아주지만 60세가 넘어가면 반응 속도가 늦어지고 감수성도 떨어집니다. 그 결과 당신이 눈을 뜨기 전부터 혈당은 이미 높아진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한 70대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적당했고 단 것도 거의 먹지 않았지만 아침마다 혈당이 150을 넘었습니다. 그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요. 라고 말했죠. 그래서 새벽 5시와 7시에 혈당을 각각 측정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5시 118, 7시 112, 불과 2시간 사이에 30 이상 오른 것입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음식이 아니라 호르몬과 간의 자동 모드였습니다. 이 새벽 현상은 특히 수면 부족, 스트레스, 늦은 저녁 식사와 겹칠 때
더 심해집니다.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가네 포도당 방출을 촉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복인데도 높다는 것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밤새 몸이 긴장 속에 있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아침 혈당 상승은 잘못된 식습관보다 오히려 밤과 새벽의 리듬 불균형에서 비롯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이 현상이 60세 이후에 더 심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당이 더 불안정해지는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젊을 때는 밤새 자도 혈당이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60세 이후부터는 같은 식습관, 같은 수면 패턴인데도 아침 혈당이 점점 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의 대사 엔진이 노화하면서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첫째,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고 지방이 늘어납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인데 그 양이 줄면 자연스럽게 혈당이 남게 됩니다. 동시에 인슐린이 세포의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현상이 생기죠. 결국 간은 아직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착각하고 더 많은 포도당을 혈액 속으로 내보냅니다. 둘째, 간의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건강한 간은 혈당이 높아지면 당 방출을 멈추지만 노화된 간은 이 신호를 늦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미 혈당이 충분히 높은데도 계속 포도당을 내보내며 균형을 깨뜨립니다. 공복인데도 높은 아침 혈당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셋째, 수면의 질 저하와 스트레스 축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 REM 수면이 줄어듭니다. 얕은 잠이 이어지면 코르티솔이 밤새 분비되어 혈당을 올립니다. 여기에 걱정, 외로움, 긴장 같은 감정적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간은 계속 포도당을 방출하죠. 몸은 쉬는 듯하지만 사실 밤새 긴장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한 72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저녁도 조금 먹고 운동도 하는데 아침만 되면 혈당이 오르네요. 그녀의 패턴을 살펴보니 밤마다 두세 번씩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면 관리와 스트레스 완화를 병행하자 단 2주 만에 아침 혈당이 25포인트나 내려갔습니다. 약을 바꾼 게 아니라 몸의 리듬을 되찾은 결과였습니다. 60세 이후 혈당이 불안정해지는 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몸이 이제는 더 세심한 관리와 부드러운 리듬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일 뿐이죠. 이제 다음 장에서는 공복인데도 혈당이 높은 이유, 즉 간의 착각과 호르몬의 오해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면 왜 아침 혈당이 그렇게 쉽게 오르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을 일찍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왜 아침 혈당이 높을까요? 이 질문에는 늘 같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간이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잠든 동안에도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심장은 쉬지 않고 뛰고 뇌는 꿈을 꾸며 호흡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때 간은 에너지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판단해 저장된 글리코겐을 분해하여 포도당을 내보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문제는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혈당이 높아져도 간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충분히 에너지가 있는데도 계속 당을 내보내는 오작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현상은 60세 이후 더 흔합니다.
간세포의 수용체가 둔해지고 밤새 혈당 조절, 호르몬의 균형이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에 멈춰라 신호는 약해지고 코르티솔에 방출하라 신호가 강해집니다. 그 결과 아침이 되면 혈당이 이미 120mC 50까지 올라 있습니다. 공복인데 왜 높지? 라는 의문은 사실상 간이 밤새 착각한 결과입니다. 한 70대 남성 환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밤에 배가 고파서 새벽에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잤는데 다음 날 아침 혈당이 오히려 낮아졌어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물이 위장을 자극해가네 이제 몸이 깨어났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그 신호 하나로 간의 포도당 방출이 멈추고 혈당이 안정된 것이죠. 의학적으로 보면 이건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엄청난 변화를 만듭니다. 몸의 오해를 바로잡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아침 혈당 관리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가는 적이 아닙니다. 그저 몸의 언어를 아직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 언어를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아침 루틴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루틴 속의 첫 번째 함정, 공복 커피 한 잔의 위험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는 혈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침의 커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침엔 커피 한 잔이 최고야. 이 말 익숙하시죠? 하지만 그 한 잔이 당신의 혈당을 흔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커피는 생각보다 훨씬 큰 자극을 줍니다. 커피 속의 카페인은 단순한 각성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카페인을 위기 신호로 인식해 아드레날린을 분비합니다. 아드레날린은 간에 에너지를 공급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간은 곧바로 저장된 포도당을 혈액으로 내보냅니다. 그 결과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혈당이 20-30포인트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인슐린의 반응이 느려 이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한 65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단 것도 안 먹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혈당이 높아요. 식단을 점검해 보니 공복 상태에서 늘 블랙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식후로 바꾸게 했더니 단 2주 만에 아침 혈당이 25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약을 바꾸지 않아도 순서 하나로 결과가 달라진 것이죠. 물론 커피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식사 후 음식이 어느 정도 소화되기 시작한 뒤 커피를 마시면 인슐린 반응이 안정되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커피 속 폴리페놀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해 혈관 건강을 돕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단 커피입니다. 설탕이 들어간 믹스커피, 달달한 라떼는 생각보다 높은 당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이 빠르게 흡수되며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시키고 잠시 후 다시 혈당이 떨어져 피로와 허기를 유발합니다. 커피 마시고 더 졸려요. 라는 분들 대부분이 이런 패턴을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조언합니다. 공복엔 물 한 컵, 식후엔 커피 한 잔. 이 단순한 전환이 아침 혈당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시작되는 첫 한 잔이 무엇이냐에 따라 혈당 곡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커피보다 더 깊게 작용하는 요소, 수면의 질과 아침 혈당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약보다 강한 호르몬이 당신의 혈당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피곤하긴 해도 혈당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수면 부족은 가장 강력한 혈당 상승 요인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6시간 미만으로 자는 날, 몸은 스스로를 위기 상태라고 판단합니다. 그 즉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이 두 호르몬은 간에 에너지를 공급하라는 신호를 보내며 간은 포도당을 대량으로 혈액 속에 방출합니다. 결과적으로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이 높아지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인슐린이 세포 문을 열지 못하니 포도당이 세포에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머뭅니다. 즉, 잠을 덜 잔 날은 밥 한 끼를 더 먹은 것과 같은 혈당 상승 효과가 생깁니다. 한 70세 남성 환자는 매일 새벽 2~3번씩 깨어났습니다. 나이 들어 잠이 줄었지요? 라고 말했지만 그 결과 아침 혈당은 늘 152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수면 환경을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늦은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저녁 카페인을 끊고 잠자기 전 미온수 한 컵을 마시게 했습니다. 한 달 후 아침 혈당은 100님5까지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약보다 숙면이 더 강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수면 중에는 인슐린이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꾸며 회복합니다. 하지만 잠이 얕거나 중간에 자주 깨면 이 과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피곤함뿐 아니라 새벽 혈당 상승, 아침 두통, 불안감까지 함께 찾아옵니다. 좋은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혈당을 내리는 자연 치료제입니다. 특히 잠자기 전 2시간은 호르몬 균형의 황금 시간대이므로 그때 몸을 안정시키는 습관을 들이세요. 저녁 뉴스 대신 조용한 음악, 따뜻한 물 한 컵, 가벼운 스트레칭. 이런 작은 준비가 다음 날의 혈당을 결정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또 하나의 강력한 혈당 상승 요인, 스트레스와 혈당의 은밀한 공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혈당이 오르는 이유, 의학적으로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혈당이 오르는 날이 있나요? 그날은 아마 마음이 불안하거나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았던 날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감정이 혈당을 올릴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스트레스는 몸의 비상 시스템을 가동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걱정하거나 긴장하면 뇌의 시상하부는 즉시 부신에 명령을 내립니다. 부신은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을 분비하며 에너지 비축분을 풀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간은 저장된 포도당을 빠르게 혈액으로 내보냅니다. 이 반응은 원래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방어입니다. 과거에는 맹수를 피하거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싸움 대신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며 그 스트레스가 혈당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 66세 여성 환자는 병원 수치를 볼 때마다 혈당이 올라갔습니다. 검사 당일 아침엔 식사도 안 하고 왔지만 수치는 150이 넘었지요. 병원만 오면 심장이 두근거려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인슐린 작용이 억제되어 혈당이 더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긴장이 풀리지 않으면 약의 효과조차 제한되죠. 이러한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이어지면 간이 항상 위험하다고 착각합니다. 포도당을 계속 내보내며
결과적으로 공복 혈당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불안하면 당기 오른다는 말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점도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혈당을 올리듯 평온함은 혈당을 내립니다. 하루 중 단 5분이라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 그것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 환자는 사업 문제로 늘 긴장하며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혈당이 160을 넘었죠. 그는 내 몸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자주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권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걱정될 때마다 천천히 5번만 깊게 숨을 쉬세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난 후 그의 아침 혈당은 120으로 내려갔습니다. 몸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혈당 조절의 근본 치료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스트레스와 함께 새벽 혈당을 안정시키는 또 하나의 핵심, 새벽 물 한 컵의 힘단들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단순하지만 수많은 환자들이 이 습관 하나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당신이 새벽에 눈을 뜰 때 몸속에서는 이미 여러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은 포도당을 내보내고 호르몬이 혈당을 높이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단 한 컵의 물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보다 훨씬 큰 반응이 일어납니다. 수면 중에는 호흡과 땀으로 인해 평균 305.5mg의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그 결과 혈액이 끈적해지고 간에 포도당 분비가 활발해집니다. 그런데 새벽에 미온수 한 컵을 천천히 마시면 혈액 점도가 낮아지며 순환이 부드러워집니다. 간은 몸이 깨어났다는 신호를 받아 포도당 방출을 멈추고 혈당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약한 알보다 더 강한 조절 신호가 물 한 컵으로 시작되는 셈이죠. 한 70대 초반의 남성 환자는 아침마다 혈당이 150을 넘었습니다. 그는 저녁을 줄여도 운동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라고 했지요. 제가 그에게 권한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미온수 한 컵을 천천히 마시기. 3주 후 그의 공복 혈당은 150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도 놀라며 말했습니다. 물 한 컵으로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수분은 간, 신장, 췌장, 그리고 혈관 전체를 깨우는 신호이자 혈당 균형의 리셋 버튼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수분 인지 능력이 떨어져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이미 탈수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갈증 나기 전에 마시는 물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이 가장 좋을까요?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을 놀라게 하고 교감신경을 자극해 오히려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아 비슷한 미온수는 부드럽게 혈류를 개선하고 간의 효소 작용을 도와 포도당 대사를 안정시킵니다. 이제 당신이 내일 새벽 눈을 떴을 때 단 한 컵의 미온수를 마셔보세요. 그 순간 몸은 이제 괜찮다, 당을 멈추자고 말할 것입니다. 이 간단한 행동이 하루의 혈당 곡선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루틴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새벽 물 습관과 더불어 혈당을 안정시키는 또 하나의 비밀, 아침 첫 행동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심코 하는 그 한 행동이 하루 종일 혈당을 좌우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무심코 휴대폰을 켜거나 뉴스를 확인하거나 커피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 단 몇 분의 행동이 당신의 하루 혈당, 곡선 전체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뇌는 깨어났다는 신호를 받고 활동을 준비합니다. 이때 어떤 자극을 먼저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뉴스 속 부정적인 정보나 급한 메시지는 뇌를 긴장시키고 교감신경을 즉시 활성화합니다. 그 결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간은 에너지를 공급하라는 명령을 받아 포도당을 방출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혈당이 오르는 이유, 바로 이 순간의 정신적 자극 때문입니다. 반대로 눈을 뜬 후 5분만 조용히 앉아 깊은 호흡을 하거나 새벽 햇살을 바라보며 미온수 한 컵을 천천히 마신다면 몸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심박이 안정되고 코르티솔의 과도한 분비가 억제됩니다. 혈당이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죠.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한 68세 남성 환자는 아침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주식 시세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등락이 그의 기분을 좌우했지요. 혈당도 함께 오르내렸습니다. 제가 조언했습니다. 시세 대신 창밖을 보며 물 한 컵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는 반신반의했지만 2달 후 그의 아침 혈당은 30포인트나 낮아졌습니다. 휴대폰 대신 물을 본 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처럼 아침 첫 행동은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방향 키입니다. 당신의 뇌는 무엇을 먼저 하느냐로 하루의 모드를 설정합니다. 조급함으로 시작한 날은 혈당도 조급하게 움직이고 평온함으로 시작한 날은 혈당도 잔잔하게 흘러갑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단 5분만이라도 조용히 호흡하세요.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여세요. 그 부드러운 시작 하나가 하루 종일 이어질 안정의 첫걸음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아침 혈당 급상승을 직접 완화시킬 수 있는 간단한 5분 루틴을 소개하겠습니다. 약 없이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이지만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아침의 첫 5분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한 스트레칭, 호흡, 자세 변화만으로도 인슐린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5분 루틴은 복잡한 운동이 아니라 몸을 깨우는 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깊은 호흡 1분.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부드럽게 내쉽니다. 이때 복부에 따뜻한 기운이 도는 걸 느껴보세요. 이렇게 하면 교감신경의 긴장이 풀리고 코르티솔 분비가 억제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1분의 복식 호흡만으로 혈당 상승폭이 평균 10%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두 번째, 목과 어깨를 푸는 스트레칭 2분. 밤새 굳어있던 근육을 풀면 혈류가 개선되어 포도당이 근육으로 흡수됩니다.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손끝을 하늘로 뻗어보세요. 몸이 부드러워지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몸의 산소 사용량이 올라갑니다. 움직임은 가장 단순하지만 강력한 인슐린 촉진제입니다. 세 번째, 발끝 자극 2분. 앉아서 발끝을 천천히 구부렸다 펴기를 반복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며 심장으로 피를 보내고 혈당이 말초 근육에서 연소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이 단순한 동작은 혈당뿐 아니라 혈압, 순환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도 5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5분은 당신의 하루 혈당 곡선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한 74세 여성 환자는 이 루틴을 매일 실천했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창가에서 5분만 움직인다. 그 결과 2달 만에 공복 혈당이 130에서 110으로 안정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예전엔 약이 내 몸을 조절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내 몸을 조절하는 기분이에요. 약 없이도 가능한 변화. 그것이 바로 루틴의 힘입니다. 몸은 반복된 신호에 반응하고 꾸준한 리듬 속에서 회복합니다. 이제 당신의 하루가 아침에 5분으로 새로워질 차례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식단보다 중요한 리듬, 즉 수면, 스트레스, 수분의 균형이 어떻게 혈당을 안정시키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음식보다 강력한 약, 그것은 바로 당신의 일상 리듬입니다. 당신은 아마 혈당은 결국 음식으로 조절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물론 식단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해온 제 경험에 따르면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의 리듬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리듬이 깨진 몸에서는 혈당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낮과 밤, 먹고 쉬는 시간, 긴장과 이완이 일정한 주기로 돌아갈 때 가장 건강합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삶은 이 리듬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밤늦게 스마트폰을 보고 늦은 시간에 식사하며 불규칙한 수면으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 결과 인슐린이 분비되는 시점과 간이 당을 방출하는 시점이 엇갈리며 혈당이 요동치게 됩니다. 리듬이 깨지면 몸은 늘 혼란 상태 가스가 됩니다. 60세 이후에는 이러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낮 동안의 햇빛 노출이 줄고 신체 활동량이 적어지며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이 모든 것이 수면의 질과 코르티솔 리듬을 흔들어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리듬만 바로 세워도 약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루를 일정한 시간에 시작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저녁엔 미리 조용히 몸을 가라앉히는 것. 이 단순한 반복이 인슐린의 반응을 일정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한 69세 여성 환자는 아침과 점심은 일정했지만 저녁 시간이 들쑥날쑥했습니다. 저녁을 일정하게 6시로 맞추고 9시 이후엔 밝은 화면을 보지 않도록 조정하자 한 달 후 혈당 수치가 20포인트나 내려갔습니다. 몸은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체 시계가 정확히 맞춰져 있을 때 간은 포도당을 필요할 때만 내보내고 인슐린은 제때 분비됩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 조절의 근본 원리입니다. 리듬의 회복은 단지 혈당뿐 아니라 마음에도 평온을 줍니다. 일정한 패턴 속에서 사람은 안정감을 느끼고 그 안정이 다시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결국 건강한 혈당은 균형 잡힌 하루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그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며 아침 혈당을 다스리는 것이 어떻게 인생의 균형을 되찾는 일인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침을 다스리는 사람은 하루를 그리고 삶을 다스립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셨습니다. 아침 혈당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몸의 리듬과 마음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을요. 밤의 긴장과 피로, 새벽의 습관, 그리고 아침의 첫 행동,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하루의 첫 1시간이 당신의 혈당뿐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60포인 70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단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병보다 습관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은 분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약보다 리듬을 선택했습니다. 새벽 물 한 컵, 5분 호흡, 일정한 수면,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은 수치만이 아니라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한 75세 남성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아침마다 수치가 올라갈까봐 겁났는데 이제는 제 몸을 믿게 됐어요. 그의 눈빛은 한결 부드러워졌고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그에게서 느껴진 건 단순한 혈당 안정이 아니라 삶의 조화가 돌아온 평온함이었습니다. 건강은 숫자보다 리듬입니다. 리듬은 지식보다 습관입니다. 습관은 결심보다 행동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오늘 아침 눈을 뜬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부디 서두르지 말고 잠시 멈춰 서세요. 창밖의 빛을 바라보며 미온수 한 컵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그 부드러운 물이 당신의 몸속을 지나며 속삭일 것입니다. 괜찮아. 오늘은 평온하게 시작할 수 있어. 당신의 아침이 바뀌면 하루가 달라지고 당신의 하루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제가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말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